이게 혼이에요. 이 자체가 이렇게 당기면 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조영입니다. 나라클래식 일본 게러지에 있는 여러 대의 차량 중에 그래도 조금 볼만한 거 소개하는 영상 지금 찍고 있어요. 그 여러 대의 차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옆에 있는 차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운 차예요. XJ의 시리즈 3의 제규어 시리즈 3의 RN 사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한 200대인가? 170대인가? 그 정도 만들어졌어요. 일반적으로 3속 미션, 오토매틱 미션이 들어있는데 얘는 4단 미션이 들어있습니다. 저 옆에는 XJ40. 요거는 XJS의 르망 버전이에요. 르망에서 우승하고 나서 100몇십 대인가 만들어졌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지난번에도 소개한 바가 있는 르노 알핀 GT고요. 저 옆에는 세계 최초의 4도어 경차인 마츠다의 캐롤이라는 차입니다. KPDA형이라고 불러요. 그 앞에는 잘 안 보이네요. 본넷이 열려 있어서. 그 옆에 여기 본넷 열려져 있는 차는 사브 900인데요. 조금 보기 어려운 노치백의 2도어짜리 사브입니다. 요거는 푸조 206의 GT WRC에 재출전 하는 걸 기념해서 4000대 한정 생산된 차죠. 그 옆에는 다임러 DS 리무진. 요것도 보기 어렵죠. 한 1000대 남짓 이렇게 생산됐던 차고요. 얘는 그 다이애나비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할 때 저 연구차를 사용하잖아요. 그 연구차가 바로 다임러 DS 리무진을 베이스로 하는 연구차로 개조된 버전입니다. 이게 엄청 대단히 타보면 감동스러운 차죠. 이거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엔진룸은 좀 지저분하지만 개체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아우디 쿠페 GT 이런 차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차들 할 게 아니라 요 벤츠 해야죠. 벤츠 S클래스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60년대에 나온 코드명이 이게 헷갈리는 코드명입니다. W111도 있고요. W112도 있어요. 근데 바디의 형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바디 생긴 모습, 디자인 이건 다 똑같고요. 111과 112의 차이는 고급형이 112고요. 엔진이 3000cc 엔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111은 그거보다 약간 덜 고급형. 이 S클래스 자체, 옛날 S클래스 자체가 다 고급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요거는 W111에 해당하는 2300cc 엔진 달려있는 차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컬렉션한 이유가 있어요. 옛날 S클래스, 옛날 벤츠 S클래스급의 차를 제가 그렇게 막 좋아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투자 가치가 좀 있어서 제가 컬렉션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샀을 때는 시동이 잘 걸리고요, 뭐하고요 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 차가 도착해서 보니까 안 보고 샀거든요. 차가 도착해서 보니까 시동이 자꾸 꺼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점막 코일이라든가 디스트리뷰터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딴 거를 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시동만 걸리게 해놓고 저한테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리스토어를 하자. 그리고 그 잘못된 부품 들어가 있는 거는 순정으로 돌리자. 이렇게 생각해서 의뢰를 해서 하고 있다가 그 하던 업자도 지금 사정이 안 돼서 그냥 부품만 탈거해 놓고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시동은 안 걸립니다. 그래도 W111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건 대충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요 벤츠의 W112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릴은 진짜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실물로 보시면은요 뭐라고 할까요? 그 권위와 위험의 상징 이런 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헤드램프도 상당히 중요하죠. 위아래로 길어서 일본 같은 데에서는 다떼메, 다떼가 위아래라는 뜻이고요. 매가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아래로 긴 눈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이것처럼
듀얼로 돼 있는 사양이 있고요. 위아래가 똑같이 하나로 돼 있는 그런 사양도 있습니다. 근데 이 듀얼로 돼 있는 사양이 훨씬 보면 더 고풍스럽고 럭셔리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이 이후의 모델들은 듀얼 헤드램프가 없어지고요. 완전히 위아래가 통일된 하나짜리 헤드램프로 바뀌었는데요. 그거는 조금 빈티지한 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W111, 112에는 이렇게 이제 프론트의 모습만 보더라도 저 넓고 크고 웅장한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양쪽에 있는 듀얼 헤드램프, 그리고 역시 라디에이터 그릴 위에 있는 삼각별, 이런 것들 때문에 웅장함이 무엇이다, 럭셔리함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줘서 이 자체는 뭐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선택의 하나의 이유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뒤에 붙어 있습니다. 뒤를 가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트렁크에 핀이 있죠? 이거 뭐 미국 차도 아닌데 이런 핀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테일핀이라고도 하고 핀테일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어떤 거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핀테일이 맞아, 테일핀이 맞아, 이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뒤쪽에 날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테일핀이라는 형태로 핀이 나중에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일의 형태가 핀처럼 생긴 테일이다라는 의미를 주려면 핀테일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근데 이 핀테일이 왜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벤츠 같은 회사가 그 당시에는 미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차들을 만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SL 같은 차, 이게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렸겠습니까? 역시 미국입니다. 그리고 제규어 E타입이 어느 나라를 타겟으로 나왔어요? 미국을 타겟으로 나왔어요. 당시에 2차 대전에서 전쟁을 이기고 나서 미국은 최절정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차들을 보면 당시에 자신감, 그 다음에 자만심,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자기들의 우월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핀테일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특히 2차 대전 말에 나온 전투기의 형상, 뭐 이런 것들도 반영이 돼서 50년대부터 60년대 중반 정도까지 뒤쪽이 핀이 없으면 야, 이게 뭐야, 이럴 정도였어요. 그러니 이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차를 만들고 수출해야 되는 벤츠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W111, 112 요 두 가지 형식의 모델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이렇게 뒤쪽이 핀테일 또는 테일핀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가 많이 있겠어요? 거의 없죠. 지금 남아있는 차들도 일본 같은 경우면 1년에 한 2대, 3대 정도가 경매에 나오거나 거래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요 다음 모델이 116인가? 뭐죠? 제가 제 코드명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 핀테일이 없어지고요. 여기가 그냥 둥글게 배치됩니다. 조금 이제 핀테일의 느낌은 남아있는데, 이렇게 뾰족한 핀테일이 아니라 둥글둥글한 핀테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차가 사실은 당시에 벤츠의 초하이 럭셔리 자동차이기는 하지만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둔 핀테일을 가진 차고, 그 핀테일을 가진 차가 많지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컬렉션을 했어요. 조금 저렴하게 나왔을 때 제가 샀습니다. 내부 구조 한번 보실까요? 내부도 그런 대로 깨끗해 보이죠? 이게 리스토어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세세하게 보면은 여기저기 뜯어 고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뭐 그냥 타는 정도로 하고 다니자라고 생각을 하면 컨디션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이 우드 같은 거, 프론트 대시보드와 거기 위에 있는 우드, 이런 것들도 파손이 안 됐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대시보드 위에 크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이런 것들은 상태가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런 오래된 차들은 얘네들 이게 다 깨지고요. 그 다음에 이 대시보드 위에도 전부 다 크랙들이 생깁니다. 크랙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갈라진 부분이 전부 솟구쳐 오르니까 그런 것들을 리스토어 하려면은 아예 대시보드를 교환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대신 이 스티어링 휠은 조금 파손된, 오래되면 이 재질 자체가, 당시에 이 재질 자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갈라진 부분, 또 여기도 갈라진 부분, 여기도 갈라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에폭시로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중고 핸들 중에 괜찮은 거 찾아서 합니다. 이게 혼이에요. 이 자체가 이렇게 당기면 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 클러스터는 위아래로 긴 계기판 클러스터고요. 이건 컬럼 시프트, 컬럼에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오토매틱이 아니고 매뉴얼입니다. 오토매틱 컬럼 시프트는 운전하기가 좀 편하고요. 매뉴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나라 뭐 포터라든가 타이탄이라든가 이런 트럭에서는 컬럼 시프트로 되어 있는 기어들 자주 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오디오는 이미 교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쿨러가 요 아래에 장착이 되어 있네요. 시계 있고요. 여기는 공조 장치들입니다. 요 벤트를 어떤 쪽으로 할 것이냐, 뭐 따뜻한 공기가 나오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습니다. 요 시트가 착석했을 때 느낌이 보통 요즘 알고 있는 시트들하고 달라요. 요즘 알고 있는 시트들은 시트 내에 들어가 있는 스펀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탄력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옛날 시트들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시몬스 스프링 침대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렇게 속에 스프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면 그냥 그 안에 있는 쿠션이 가지고 있는 그 탄력 뿐만이 아니라 스프링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느낌이 들어요. 리어 쪽도 한번 보실까요? 이런 거 보십시오. 이런 벤츠가 이런 짓을 했어요. 옛날에 막 이렇게 크롬 몰딩 집어넣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에어 벤트 하는 거를 만드는데 그 주위에다가 크롬 넣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안에 다시 한번 보실게요. 뒷자리도 한번 보셔야죠. 이런 식입니다. 뒤쪽이 아마 이제 그 좀 더 고급 사양으로 가면은 요 부분에 그립할 수 있는 핸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더 더해지는 거죠. 저 안에 도어 트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양 보십시오. 저런 것들도 참 고풍스럽고 좋지 않습니까? 이 차는 한국에 가지고 뭐 번호를 달고 가져가자 하면은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헤드레스트 없잖아요. 이 개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원형이 훼손이 돼 버리잖아요. 당시에는 헤드레스트 없는 차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 것들이 지금 기준으로 한국에 들어가면 헤드레스트가 있어야 되고 뭐 안전성을 위해서는 있어야 합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원형이 훼손돼 버리니까 이거는 넘버를 달거나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이 없고요. 잘 리스토어를 해서 한국에 가져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타면서 여러 가지 즐기고 그렇게 할 용도로 생각을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또는 뭐 박물관에 전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엔진룸도 시동도 안 걸리고 파츠 일부도 떨어져 있지만 잠깐 보실까요? 자, 이런 엔진입니다. 이게 6기통 엔진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정비를 하려고 디스트리뷰터나 이런 것들 빼놓고 뭐 배전기 같은 거 빼놔서 이건 로터고요. 요 부분에 디스트리뷰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플러그의 개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요 뒤에 두 개가 더 있어서 총 6기통, 직렬 6기통 엔진입니다. 카브레타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듀얼 카브레타 방식입니다. 그래서 3개 이렇게 담당을 하겠죠. 대략 이렇습니다. 요 위에 이제 그 필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장착되고요. 그 파츠가 있는데 이 디스트리뷰터하고 점막 코일하고 이런 것들을 떼내면서 저 위에 있는 것들도 다 탈거해서 지금 트렁크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차량은 일본에서 1차 리스토어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가져가서 2차 리스토어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바디라든가 이런 건 한국에서 하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은 일본에서 하거나 또는 한국에서 지금 라라 클래식카 리스토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정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좀 체크를 하고요.
대부분이 가능하겠지만 일본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뭐 굴러다닐 정도는 돼야지 들어가서 여러 면에서 유리하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나머지를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 라라 클래식의 일본 게러지를 잠깐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차들도 있고 또 뭐 쓰레기 같은 차는 아니지만 차체 자체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차들도 있었어요. 지금 이 W111의 경우에는 점차 잔존 대수가 감소하는 차량이니까 차체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서 구입한 차량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 차량을 가지고 나중에 한국에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감사합니다.